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는 규정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내용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제정한 배경 및 목적을 간단하게 좀 설정을 해보게 되면 무역기술장벽의 협정을 이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전기 쪽에 관련된 어떤 그 기준으로 이제 모든 어떤 시공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전기 분야에서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만든 제품을 수출하고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 현지 가서 시공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외화도 벌어들이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많이 판매하고 많이 시공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우리 국내 규정인 KS랑 국외 규정하고 이게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를 않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KS 규정에다가 이제 국제 규정인 IEC 규정을 이제 섞어준 반영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거 영문 약호로 IEC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새로 이제 규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게 한국전기설비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이제 주안점 또는 고려해서 설정이 되느냐 하면 저압 전기설비 설계 및 시설에 IEC 표준을 도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형태에서는 저압을 고려했을 때 저압은 교류기준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를 저압이라 했었고 그 안에서 400V를 가지고 다시 또 구분을 해서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압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압은 220V거든요. 근데 또 220V도 사용하다 보면 감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안전을 더 중시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의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라든지 이런 곳은 새로운 규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는 변경이 필요했던 거죠. 기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변경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압 전기설비 설계 및 시설에 IEC 국제규격을 도입을 하게 되고 일단 IEC의 경우 국내에서 적용이 제한적이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KS 규정을 이제 국외에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을 이제 가미시킨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세계시장의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했었고 과거와 다른 전기설비 현장의 적용, 즉 대한민국 전기도 뭐 구한 말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느 뭐 현장은 과거에 쓰던 무슨 뭐 440V라든지 또는 뭐 이제 뭐 110V라든지 이런 형태를 쓰는 경우도 아직도 많고, 그렇죠? 어디는 또 220V, 380V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형태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어떤 전기 설비와 과거에 쓰던 설비가 이제 잘 안 맞고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에 즉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이제 명시됐던 규정들을 이제 현재에 맞게 국제규격에 맞게 추가시키고 변경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요. 다 바뀐 게 아니라 일부가 추가되고 일부가 변경되고 일부가 삭제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딱 집었죠. 어디요? 저압 라인에서 유독 그 과정, 즉 변경된 추가된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럼 고압 및 특고압은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목차를 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법령 자체가. 그래서 1장 총칙, 절연 및 접지 이 부분이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절연과 접지 방법, 뭐 이제 접지 공사 종별, 뭐 접지선의 굵기 뭐 등등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했던 거고 2장이 발변전소 기계기구 시설보호, 발전소 변전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잘 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용가에서 부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차단 장치를 어떻게 동작을 시킬 것이고 이와 같은 형태를 다루는 게 2장. 3장 전선로가 이제 전선로, 즉 지지물과 전선으로 구성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공이냐 지중이냐 뭐 등등으로 나눠지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압 라인도 있을 거고 고압 라인도 있을 거고 특고압 라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압, 고압, 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표현한 게 3장 전선로. 4장 전력보안 통신 설비는 발전소와 발전소와 변전소 간에 필요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발전소에서 B 발전소에 야 우리 이제 지금 수리할 건데 우리가 좀 하던 일을 니네가 좀 더 해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사람이 뛰어가서 연락하지 않고 일종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용 장소 시설. 이게 바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또는 가정집 또는 공장, 옥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시설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통상 옥내라고 하게 되면 다수가 저압 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고압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특고압으로 수전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전기철도 말 그대로 이제 지하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던 게 자, 1장 공통사항, 2장 저압 전기 설비, 3장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 4장 전기철도 설비, 5장 분산형 전원 설비.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먼저 5장 분산형 전원 설비는 이건 사실상 거의 다 새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 그러면 지금 타이틀이 지금 많이 바뀌니까 싹 다 바뀐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요 발변전소 및 개폐소, 즉 기존의 2장 파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3장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변하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전력보안 통신설비도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전기사용장소시설 이게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보게 되면 2장 저압전기설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선로라고 되어 있죠. 이 전선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압 가공전선로 또 뭐 고압 가공전선로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렇게 다 뭉뚱그려져 있던 거를 어떻게 요걸 이제 어디로요? 일부는 저압 전기설비 쪽으로 또 일부는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5장의 경우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이 자리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아주 일부 변경 또는 삭제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우리가 좀 봤을 때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 여기 1장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일부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변경이 돼 있는데 뭐가 아마 포인트로 또는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3종 접지. 요 접지 공사가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과거에 이제 단독 접지라고 통상 많이 표현했는데 지금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설정이 되면서 아마 이쪽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독 접지는 최근 전기 시스템상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1종, 2종, 3종, 특별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 곳엔 뭐라고 다 명시가 되냐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엔 그냥 접지 공사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가지고 또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 1종, 2종, 3종, 특3종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형태를 다 그냥 접지 공사를 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1종 접지 공사, 2종, 3종, 특3종에 해당하는 접지 저항이나 접지선 굵기도 싹 다 사라졌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접지 공사가 1장에도 있고 사실 2장에도 있고 3장, 그 다음 5장 이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2, 3, 5장에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장 부분이 만약에 공통사항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 추가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필회 시스템이에요. 이게 과거 기술사 시험에만 적용됐던 건데 이게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이제 이게 편입되면서 즉 추가되면서 우리 기사 및 산업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감안해서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필회 시스템은 기본적 내용만 설정하신다든지 그것도 힘드시면 과감하게 빼시면서 정리를 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다. 그 다음에 전기철도는 상당수가 바뀌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추가된 부분, 그 다음에 변경된 부분, 삭제된 부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그래서 기존의 공부를 만약에 작년부터 공부를 쭉 해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추가된 부분만 뭐 영상이라든지 뭐 수업 자료라든지 보시고 조금만 추가해서 시험장에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부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KEC 설비 규정,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좀 추가된 부분 따로 다뤘던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부분 봐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정된 2장, 3장, 4장, 5장 부분은 그대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다 바뀌었다 또는 뭐 이제 KEC가 적용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없어지고 KEC 적용되면 다 바뀐 거냐? 그게 아니라 명칭이 바뀐 거고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뀐 규정으로 설정된 문제는 향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기존에 출제된 패턴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면 1장 총칙,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봤을 때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대략 출제된 퍼센트지를 이렇게 놓고 얘기가 되면 대략 출제 문항수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기사, 산업기사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에 따라 문제 수는 한두 문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변전소, 개폐소 이 부분, 자 특히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죠. 3장 전선로랑 5장 전기사용장소. 저는 3장 전선로 대략 보통 한 8문제, 전기사용장소가 대략 한 5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출제 수가 많은 부분은 크게 변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 1장 부분하고 2장 부분도 약간은 바뀌긴 했어요. 차단기 어떤 스펙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요 정도가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출제되는 형태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로 추가되고 변경된 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사실 가늠 잡기가 어렵죠.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수월할 것이냐? 어차피 60점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부담이 적어져요. 그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험명, 과목명은 안 바뀌었거든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과목명은 돼 있어요.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내가 자기학이나 회로 잘 못한다. 또는 기기를 잘 못한다. 그랬을 때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한 제가 봤을 때 예년 같았으면 한 15개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규정이 좀 바뀌고 새로운 어떤 국면에 지금 접했으니까 한 13, 14개 정도 선에서 맞춰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규정이 바뀌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13, 14개 정도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출제된 걸 바탕으로 공부하는 게 자격증 시험의 특성이죠. 기출문제. 대략 70에서 75% 이상 출제되는 기출문제에서 쇼부 보는 게. 그렇죠? 쇼부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승부를 보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3장 전선로랑 5장 전기사용장소 시설 부분이 8문제, 5문제니까 이쪽에서 13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빼고 가겠다. 난 기출문제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에는 60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인 거죠. 출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출제된 문제랑 대략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일단 다수 출제되는 부분은 크게 변화된 게 없으므로 이 부분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만약에 나는 내용을 모르겠고 답을 외워야겠다. 그럼 이쪽 부분은 답을 외우셔도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진다. 그걸 여러분께 꼭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주시면서 그 다음에 2장이나 그렇죠? 2장 부분 같은 경우도 다 바뀐 게 아니라 일부만 변경됐으니까 굳이 따지면 평상시에 2문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문제는 그대로 나오고 한 문제는 변경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1장 부분도 3문제가 나왔었는데 많이 변하면 2문제 바뀔 거고 적게 변하면 1문제 바뀔 거고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기출문제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는 점수 확보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말도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바뀐지 몰랐으면 기출문제만 달달달 외웠으면 프로테이지상 60점, 70점은 넘기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옆에 다른 어떤 뭐 강사니 매체니 뭐 엄청 바뀌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바뀐 거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점수 확보는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된 세부사항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됐느냐? 일단 전압구분 부분에서 개정 전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는 명칭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땐 이 부분 교류가 600V 이하, 직류가 750V 이하가 저압이었는데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류가 1kV 이하, 직류가 1.5kV 이하로 바뀐 거죠. 고압 및 특고압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압 및 특고압의 규정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쪽 부분은 내용이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저압 크기가 커졌으니까 개정 전에 표현됐던 고압의 범위가 개정 후에 좀 줄어든 감은 없잖아요. 제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말씀드리는 건 고압과 특고압 기준값을 말하는 거예요. 7kV. 그러니까 고압 및 특고압 쪽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 부분은 시험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겠죠. 개정이 됐으니까. 기본적 문제 낼 거니까. 과연 개정된 부분이 어려운 문제를 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시험을 시작할 것이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개정된 부분 중에서 쉬운 문제만 뽑아서 쉽게 시작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원성을 듣기 싫으면 아마도 쉬운 부분으로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하게 또 설정을 해줘야 될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정 전에는 3상의 형태를 정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상, B상, C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R상, S상, T상을 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W, X, 이쪽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UVW죠. UVW. 이쪽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뭘로 이제 설정이 됐다. 한국정기설비규정엔 L1, L2, L3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는 이제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각 선에 색을 이제 입힌다. 불평양 방지라든지 오결선,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흑, 적, 청, 회백, 녹색으로 들어갔던 게 중상선 및 접지선까지. 이제 개정 후에는 갈, 흑, 회, 그 다음에 중성선이 청색으로 바뀌었고, 보호도체. 보호도체는 이제 내용상 여러분 공부하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녹색 또는 녹황색으로 바뀐 거죠. 이 부분 역시나 시험 문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쪽 부분, 법령이 바뀌기 전에, 규정이 바뀌기 전에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출제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출제가 됐었다? 기능사 시험에 출제가 됐었지, 기사 및 산업기사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나올 만하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지공사가 싹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신다든지 영상을 보시면서 자, 1종 접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거기는 뭘로 바뀌었다? 접지공사를 한다. 2종 해야 됩니다. 그럼 뭘로 바뀌었다? 접지공사를 해야 된다. 3종 해야 됩니다. 뭘로 바뀌었다? 접지공사를 해야 된다. 특별 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됩니다가 뭘로 바뀌었다? 접지공사를 해야 된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만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접지공사가 사라지면서 개통접지.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 추가 및 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요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사 쪽에서만 언급됐던 건데, 같다. 전이는 다른 말로 전압이죠. 전압을 갖게 한다. 본딩. 어떻게 해서? 결합시켜서. 그래서 등전이 본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할 거고, 접지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소개를 할 거고, 그 부분 일반 접지공사에 이렇게 바뀐 거, 요 정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연저항값. 이건 간단한 내용 설명이 이제 필요하겠는데, 여기서 셀브, 펠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표현하면 특별 안전전압, 특별 보호전압, 기능적 특별저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난 추후에 내용 설명이 다 들어가겠죠. 그 부분은 즉 여기가 인체 감전보호 차원에서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절연저항값은 단순하게 대리전압과 사용전압만 구분해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처럼 이제 절연저항은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인체 감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고려한다, 또는 거기에 대한 걸 반영해서 정리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그 전원저항값보다 오히려 더 간단하게 설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정도 변했다 또는 바뀌었다 보시면 되죠.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출제 기준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출제 기준.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과목의 내용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변경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개정된 걸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출제 기준을 이제 제가 봤겠죠. 네, 개정된 형태 그 목차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과목명은 자 여기서 여러분 시험장 가서 다름하지 마시고 과목명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을 현재는 유지를 해요. 당분간. 그리고 추후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과목명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아니에요. 과목명은 그대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고 추후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변경된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령 개정 및 공고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2021년도 1월 19일 날 이제 공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 요게 문제예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 마찬가지 같은 날 공고가 났는데 요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원래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적용 또는 반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고 하니까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도 같이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아래쪽에 있는 형태. 요 내용은요, 개정 전 법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똑같은 연도에 공고가 됐으므로 이쪽에서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지금 보셨다시피 출제 기준이 2021년도부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변경돼서 출제된다고 했으므로 이 말에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요령을 앞서 말씀을 드렸죠. 기존 교재에서 전솔로 파트나 이런 건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추가 반영된 건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교재를 가지고 접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런 것도 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실기 쪽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령이 개정되면요. 개정 전에 시공했던 패턴은 어떻게 하냐. 다 뜯어 고쳐야 되냐. 개정 후 법령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 전에 시공했던 형태들은 개정 전 법령을 따른다라고 이제 소급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 쪽은 혹시라도 현재 지금 설치돼서 유지되고 있는 설비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개정 전 얘기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개정 전의 내용도 한번 봐주시는 걸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개정 전 내용은 빼두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접지공사 부분, 1종, 2종, 3종, 특3종 부분을 한 번은 봐주시는 게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볼 시간이 난 없다 싶으신 분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페이지랑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단락의 타이틀을 쭉 적어놨어요.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2페이지 접지공사의 종류라든지 34페이지 접지공사에 따른 접지성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빼주셔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봐주시는 게 개정된 부분을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유념해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 따로 이제 전달이 될 거니까요. 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략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존에 출제된 비율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선로 파트라든지 전기 사용 장소 부분, 그 부분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추가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을 한번 들어주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힘든 건 과감하게 배제시키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70점에서 75점, 과거에는 80점에서 85점을 맞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는데, 한 14개 정도를 목표로, 14개를 목표로 간다, 14개를 다 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12개 정도 풀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춘다. 요게 가장 속편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다 달달달 외우겠다, 충분히 12개는 맞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됐다, 추가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물론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는 고득점은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기 점수로 합격 점수 맞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정리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버리지 마시고, 그 개념을, 즉 1종, 2종, 3종, 특3종에 대한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새로 추가 또는 변경된 부분을 적용시켜 주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훨씬. 앞으로 우리가 TN이다, TT다, IT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법령이 추가된 건 기존의 어떤 접집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존 방식에 대한 얘기를 아셔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또는 문제점을 인지해야 새로 추가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꼭 한 번은 그냥 주무시면서 틀어놓다든지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하신다든지 등등의 어떤 짜투리 시간에 한 번은 꼭 봐주십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을 경우 추가된 내용을 최소한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를 외우시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국전기설비규정, 들리는 말에 뭐 다 바뀌었다, 뭐 힘들다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한 번씩 고려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고 공부하시는 방향을 효과적으로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항상 해커스 자격증 사이트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부분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자주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1주 또는 2주 전까지는 계속 확인을 좀 부탁드려서 시험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에 따라서 문제 또는 어떤 추가적인 내용 또는 추가적인 영상을 이제 설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한 번은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한 시간 잘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